다음은 96번.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당 과정은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을 포함한다. 이것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이 수행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생명 활동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ADP와 무기인산을 ATP로 전환시켜야만 됩니다. 이것을 인산화라 하자. 이때의 인산화는 기질 자체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을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 화학 삼투적 자유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을 화학 삼투적 인산화 반응, 화학 삼투적 인산화 반응은 다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광인산화 반응,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을 산화적 인산화 반응,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은 해당 과정이라든지 시트러산 회로, 물론 이것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반응들을 통해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당에서는 (1번) 탄소와 (3번) 탄소의 인산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PGA가 글리세레이트가, 그래서 BPG라 한다 그랬지. 얘가 3번 탄소의 인산기를 하나를 가지는 3PG라 해도 되고 PGA라 해도 되고 로 전환될 때 ADP가 ATP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이 해당의 대표적인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다. 또 하나가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 약자를 PP, 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있는 에놀은 N은 이중결합이고 올은 알코올이라는 뜻입니다. 이중결합 그리고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피루브산이라는 뜻입니다. PEP가 피루브산이 될 때 이때 ADP가 ATP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이 해당의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다. 시트르산 회로라 해도 되고 혹은 이 회로를 밝힌 사람의 이름이 크랩스라 해서 크랩스 회로라 해도 되고 혹은 시트르산의 또 다른 말이 TCA입니다. 세 개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라 해서 이름을 TCA라고 지었습니다. TCA 회로라 해도 됩니다. 시트르산 회로에서는 석시닐 코에이라고 하는 물질이 코에이와 숙신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GDP와 무기인산이 GTP가 됩니다.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ADP가 사용이 되게 되면 ATP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다. 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인 것이지 이것만 있다라고는 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해당 과정이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을 포함한다. 참이다. 두 번째, 해당 과정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 해당 자체에서는 산소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다. 3번에 해당 과정은 한 개의 포도당 분자로부터 두 개의 NADH 분자를 얻는다. 이것도 외우고 있겠죠. 참이다. 설명은 조금 이따가 문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당 과정은 한 개의 포도당 분자로부터 두 개의 피루부산 분자가 생성이 된다. 그렇지. 이게 해당이다. 5번에 해당 과정에서 ATP 생산을 위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의 기질은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이 글자도 외워두고 약자인 PEP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PEP와 1,3,2인산 글리세르산, 이 글자도 외워두고 1번, 3번 탄소의 인산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글리세르산 BPG이다. 참이다. 간단하게 이론 하나 정리하면 해당은 일본말이라고 그랬어요. 글라이콜리시스는 영어이고 해당은 일본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당분해 반응이라 합니다. 당분해 반응의 시작은 포도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도당은 일본말이고 글루코즈는 영어입니다. 포도당이 글루코즈에 G를 적어가지고 G, 6번 탄소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G6P라 합니다. G6P가 될 때 ATP가 한 분자가 사용이 됩니다. ATP가 ADP가 됩니다. 포도당인 글루코즈가 과당은 프럭토즈라 합니다. 얘는 프루이트에서 옵니다. 과일의 과자입니다. 그래서 프럭토즈 F를 써가지고 F6P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반응은 이성질화 반응입니다. 프럭토즈가 6번 탄소의 인산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산기를 두 개를 가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분자의 ATP가 소비가 됩니다. 프럭토즈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두 분자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디하이드록시 두 개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아세톤의 인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디하이드록시의 D, 아세톤의 A, 디하이드록시의 H,
아세톤의 A, 포스페이트의 P를 써서 얘를 DHAP라 합니다. 글리셀 알데히드 3번 탄소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글리셀 알데히드 3번 인산, 이것을 G3P라 한다 했지. 혹은 PGAL이라 한다 그랬어요. 얘는 약자를 포스포글리셀 알데히드라 해서 PGAL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자로 쪼개진 다음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G3P로 이성질화가 일어나게 되면, 전환되게 되면 이제 한 분자의 과당 이 인산이 두 분자의 G3P가 되게 됩니다. 이 두 분자의 G3P가 무기인산을 받아들이고, 얘가 이제 분자 수가 두 분자니까 앞으로 2를 붙이겠습니다. 두 개의 NAD 와 반응을 해서 NAD가 NADH로 얘는 환원됩니다. 환원되니까 NAD를 산화제라 하면 되겠지. 자신이 환원되는 것은 산화제가 되고, 자신이 산화되게 되면 환원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물질은 산화가 되는 것이지. 산화가 되어서 두 분자의 1번과 3번 탄소의 인산기를 두 개를 가지는 BPG가 되게 됩니다. 얘가 3번 탄소의 인산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3PG라 해도 되고 PGA라 해도 되고, 이 과정에서 분자 수가 두 개니까 두 분자의 ADP가 ATP가 됩니다. 얘는 3번 탄소의 인산기가 2번 탄소로 옮겨진 다음에 포스포에놀 퓨루베이트로 전환되게 됩니다. 포스포에놀 퓨루베이트가 두 분자의 퓨루브산이 되게 됩니다. 얘는 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있는 에놀화된 퓨루베이트가 포스페이트를 잃어버리니까 여기에서 두 개의 ADP가 ATP가 됩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은 여기와 여기가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입니다. 해당해서 NAD가 필요한 반응은 이 반응이 해당해서 NAD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수학은 이퀄로 표기합니다. 화학에서는 화살표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의 화살표는 수학에서 이퀄로 두면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가 되는 반응, B가 C가 되는 반응, C가 D가 되는 반응을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것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반응식을 다 더하게 되면 남는 것은 A가 D가 된다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식을 전체를 합한 것을 R자 반응식이라 합니다.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 했지. 이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특징은 효소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사에 대한 서술은 전부 효소의 활성에 대한 서술입니다.
효소에 활성이 있으면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효소에 활성이 없으면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현상의 주체는 단백질입니다.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활성이 있다를 의미하게 되고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단백질의 활성이 없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사는 생명 현상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효소도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게 된다고 했지. 대사에 대한 의의는 전부 알짜 반응식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당은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 이와 같은 대사 경로를 따라서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는 과정이 해당이면 해당 전체 반응에 대해서 알짜 반응을 적으면 이 반응에서는 오른쪽, 이 반응에서는 왼쪽이니까 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지워져 버리게 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바뀐다만 남아있게 됩니다. 얘는 왼쪽에 있는 물질이지 ATP가 ADP가 된다니까 두 개의 ATP가 들어가서 네 개의 ATP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지워지는 것이니까 ATP는 두 개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 두 분자의 ADP와 무기인산이 두 분자의 ATP가 됩니다. NAD는 여기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두 분자의 NAD가 두 분자의 NADH가 됩니다. 내가 이 해당에 대한 것을 당분의 반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동안에 한 번도 산소에 대한 것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즉, 여기는 해당 자체에서는 산소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정리가 되겠지. 해당에 대한 알짜 반응식을 적으니까 이렇더라. 해당이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 산화되면서 생성된 에너지가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NADH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수업할 때 분해, 산화 반응을 이화라 한다 했지. 해당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한 예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이 되게 되면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두 분자의 조효소 A와 반응을 해서 두 분자의 아세틸-코A가 됩니다.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가 있는 3탄소 화합물이면 아세틸기는 탄소가 2개가 있는 2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소 하나가 CO2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CO2는 항상 유기물로 들어올 때는 카르복실기로 들어오게 되고
유기물에서 CO2가 생성이 될 때는 항상 카르복실기가 CO2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한 CO2는 물과 반응을 하면 탄산이 되게 되고, 탄산은 이온화되게 되면 HCO3- 탄산염 이온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물에서는 CO2와 탄산과 탄산염 이온에 대한 것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 반응은 CO2가 떨어져 나갈 때 카르복실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탈카르복실화 반응이라 하기도 하고 탈탄산 반응이라 하기도 합니다. 생성된 아세틸코에이가 이제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될 때 여기에서 산화제인 NAD가 필요합니다. 두 분자의 NAD가 NADH로 환원되게 됩니다. 자신이 환원되니까 자신은 산화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반응을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이라 하기도 하고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이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유행이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는 반응이라 해서 피루부산 산화 반응이라 하기도 합니다. 생성된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아세테이트, 옥살로아세트산이라 해도 되고 일본 말은 옥살초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옥살로아세트산과 반응을 할 때 여기에서 두 개의 조효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얘는 계속 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에 대한 알짜 반응을 적게 되면 얘는 사용되는 것도 생성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얘가 조효소가 되게 됩니다. 효소의 성분이다. 시트르산이 되게 되면 두 분자의 시트르산이 두 분자의 이소 시트르산이 되게 되고, 두 분자의 이소 시트르산이 두 분자의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됩니다. 이소시트르산은 탄소가 6개가 있는 것이고 케토 글루타르산은 탄소가 5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CO2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NAD가 NADH가 됩니다.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석시닐코에이가 됩니다. 여기에 조효소 A가 두 분자가 들어오고,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은 탄소가 5개가 있으면 석신들기는 탄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탄소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두 분자니까 2개의 CO2가 떨어져 나가고 2개의 NAD가 산화제로 사용이 되어서 NADH가 됩니다. 두 분자의 석시닐코에이가 두 분자의 숙신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GDP가 두 분자의 무기인산과 반응을 해서 두 분자의 GTP가 됩니다. 만약 여기가 ADP가 되면 ATP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두 분자의 숙신산이 두 분자의 퓨마르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NAD 대신에 FAD가 사용이 됩니다. 얘가 FADH2로 환원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숙신산 탈수소 효소라 하면 이 숙신산 탈수소 효소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에서 복합체 2입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에서는 복합체 2라 하면 되고 시트르산 회로에서는 숙신산 탈수소 효소라 하면 됩니다. 퓨마르산이 알코올인 말산이 되면 말산이 알코올이 산화가 되어서 케톤인 옥살로 아세트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NAD가 NADH가 됩니다. 알자 반응을 적을 때 오른쪽 왼쪽은 지워지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워지게 되고 결국은 남는 것은 이것만 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왼쪽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이 되게 되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이 과정에서 두 개의 CO2가 생성이 되게 되고 두 분자의 NAD가 NADH가 됩니다. 이 반응을 피루부산 산화 혹은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이다.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네 분자의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됩니다. 여기를 시트르산 회로 혹은 크랩스 회로 혹은 TCA 회로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이 원만 보면 돼. NADH는 헤아려 보면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분자 수가 2배니까 6분자. 얘는 한 번, 분자 수가 2개니까 2분자. ATP는 여기에서 한 번, 분자 수가 2개니까 2분자. 그러면 두 분자의 FAD가 FADH2가 되고 여섯 분자의 NAD가 여섯 분자의 NADH가 되고 두 분자의 GDP와 무기인산이 GTP가 됩니다. 얘는 ATP로 그대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당 피루부산 산화 시트르산 회로를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세포질에서 해당을 통해서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그랬지. 미토콘드리아 기질.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NADH가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6개, 총 8개의 NADH, 2개의 FADH2, 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트르산 회로, 여기를 시트르산 회로, 크랩스 회로, TCA 회로라 하면 이 과정이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것을 다 더하게 되면 결국 한 분자의 포도당이 6분자의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될 때 세포질에서 2개의 ATP, 2개의 NADH,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2개의 ATP, 2개의 FADH2, 8개의 NADH, 8개는 시트르산 회로에서 6개, 아세틸코에의 생성 과정에서 2개, 총 합이 8개. 이것이 포도당이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될 때 생성되는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유기물이 산화가 될 때 생성된 에너지가 NADH와 FADH2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유기물에 대한 산화 에너지가 1차적으로 NADH와 FADH2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얘는 치질 이중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가 외막과 내막 사이의 막간 공간이고, 여기가 내막이 되게 되면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게 됩니다. 먼저 얘는 이름을 복합체 1이라 하고, 이 복합체 1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이 NADH가 이제 이 복합체 1으로 이동을 해서 NADH가 NAD로 산화가 되게 됩니다. 이 NADH가 NAD로 산화될 때의 전자가 복합체 1을 거쳐서 얘는 한 분자가 산화가 될 때 2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엽록체에서는 플라스토퀴논이 작용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유비퀴논이 작용을 합니다. 얘는 복합체 2라 하면 말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복합체 3이라 합니다. 복합체 3이라 하면 복합체 3은 사이토크롬 B와 사이토크롬 C1으로 구성이 되는 사이토크롬 BC1 복합체가 되게 됩니다. 광합성에서는 B6와 F로 구성이 되는 복합체이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B와 C1으로 구성이 되는 복합체가 됩니다. 여기로 2개의 전자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 2개의 전자가 복합체 3에서 미토콘드리아 막간 강에 있는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사이토크롬 C에서 전자는 복합체 4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의 전자가 복합체 4로 사이토크롬 C에 의해서 전달되게 되면 복합체 4는 최종적으로 두 개의 전자를 산소에게 제공을 하되, 이때 산소는 2분의 1 O2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전자에 대한 에너지는 계속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가 되게 된다. 대신 이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복합체 1에서 4개의 수소이온을 기질에서 막간강으로 능동 수송시키게 되고, 복합체 3에서 4개가 능동 수송이 되게 되고, 복합체 4에서는 여기에서 잘못 적었다. 미안합니다. 두 개의 산소가 2분의 1 O2가 물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수소이온이 여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펌핑이 되는 것은 두 개만 펌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수소이온이 능동수송이 됩니다. 전부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NADH와 FADH2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되면 이들이 전자전달계에서 NADH와 FADH2가 산화가 됩니다. 이때 산화가 될 때 산화제로서 산소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즉 전체 반응에 대한 알짜 반응을 적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지고 이것과 이것만 남아 있겠지. 그래서 얘가 얘로 산화가 될 때 얘는 물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산화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산소가 최종 산화제로 사용이 된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산화에 대한 에너지가 기질에서 막간강으로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킵니다. 기질에서 막간강으로 양성자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능동수송되게 되면 이 공간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이 공간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 연습한 거지. 그래서 이것이 두 공간의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공간에 있는 수소이온은 이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양성자 구동력, 양성자 추진력이라 했지. 이 양성자 구동력, 추진력을 통해서 엽록체는 CFO, CF1, 미토콘드리아는 FO, F1이라 한다 그랬어요. 여기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아마도 수소이온은 3개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1이 회전하면서
ADP와 무기인산을 ATP로 합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복합체를 FO, F1 복합체라 해도 되고 ATP 합성 효소라 해도 된다 그랬지. 이때 수소이온에 대한 이동은 수동수송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양성자 구동력을 형성하게 되면 이 양성자 구동력이 FO, F1 복합체라 해도 되고 ATP 합성요소라 해도 되고 이 합성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수동수송될 때 ATP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전환이다. 그래서 유기물의 산화에 대한 에너지가 1차적으로 NADH와 FADH2의 형태로 전환되어 있다가 전자전달계에서 산화가 될 때 산화 에너지가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되고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양성자 구동력을 형성을 해서 ATP를 합성하더라. 여기에는 이 반응을 통해서 양성자가 능동수송이 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동수송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은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 화학 삼투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가 만들어지니까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 합니다. 여기는 전자전달계라 합니다. 전자가 전달이 되면서 에너지가 전이가 되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은 서로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가 멈추면 얘도 멈추게 되고 얘가 멈추면 얘도 멈추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짝반응이라 합니다. 혹은 짝물림 반응이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컴플렉스 2, 복합체 2를 소개하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일부가 파묻혀 있는 효소가 복합체 2가 되게 됩니다. 이 복합체 2가 아까 했던 시트르산 회로의 숙신산 탈수소 요소입니다. 그러면 복합체 2를 통해서 숙신산이 퓨마르산이 되게 되면 이때는 FAD가 FADH2가 된다 그랬지. 여기까지는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 크랩스 회로입니다. 전자전달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FADH2가 FAD로 산화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가 유비퀴논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제 전자를 쭉 따라가게 되면 NADH가 산화가 될 때 전자는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양성자가 한 번 펌핑이 되고 두 번 펌핑이 되고 세 번 펌핑이 됩니다. 근데 FADH2는 산화가 되게 되면 이 길로 가는 것이니까 수소이온이 두 번밖에 펌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NADH가 ATP를 합성하는 것보다 FADH2가 합성하는 것이 더 적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NADH와 FADH2에 대한 차이는 양성자 능동수송이 한 번 더 일어나느냐, 한 번 더 적게 일어나느냐, 이 차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전달계와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얘는 식물은 안 됩니다. 동물에서만
동물은 열생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열생성 단백질은 영어로 하게 되면 썰무게닌이라 합니다. 근데 이 열생성 단백질이 하는 기능이 이 공간의 수소이온을 이 공간으로 수동수송시킵니다. 이때 얘는 수소이온이 수동수송이 되면서 F1을 회전시키니까 운동 에너지로 먼저 바뀝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얘를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로 발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생성 단백질이라 합니다.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얘는 수로가 있고 여기도 수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물레방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물레방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소이온, 물이 이동할 때 여기는 저항이 크고 여기는 저항이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함께 활성을 가지게 되면 수소이온은, 양성자는 여기로 이동하지 못하고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얘가 다시 능동수송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전자전달계와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둘 다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전달계는 작동을 하되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둘에 대한 짝물림 반응을 풀어준다 해서 이름을 짝풀림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를 약자를 적을 때 언커플링 프로틴이라 해서 UCP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열이 포유류에서 체온 유지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구동력이 ATP 합성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경우에는 열 생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또는 여기에는 이 막간강 그리고 외막이 있으면 여기가 세포질이 되겠지. 세포질에서 외막은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내막을 통과하려면 운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는 이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피루부산과 같은 엄전하를 띠는 물질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무기인산이 들어올 때, 무기인산은 H2PO4-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얘가 들어올 때는 수소이온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이온에 대한 수동수송이 양성자 구동력이 물질 수송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얘는 물질 수송의 단편적인 한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구동력은 모든 에너지를 ATP 생성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TP 생성에도 일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열 생성에도 사용을 하고 세포질과의 물질 교환에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자전달계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짝풀림 단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겠지.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는 좀 끊었다 가자. 다음은.